이제부터 우리는 수경재배 화분을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 화분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집 정원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는 건데, 저처럼 테이블 야자를 이용한 화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테이블 야자는요, 특별한 기능을 잘 수행해내는 그런 식물인데, 테이블 야자라는 이름처럼 테이블 위에서, 즉 책상에 집 위에 놓고도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식물이고요. 성장 속도가 좀 느려서 우리가 좀 작은 화분으로 키우기에 되게 좋아요. 근데 크기가 작다고 얘가 하는 일을 되게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얘는 우리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그런 기능이 아주 탁월한 식물인데, 자, 어떤 것을 미세먼지라고 하는지 얘기를 해줄게요. 자, 미세먼지라고 하는 건 아주 작은 입자들이 공기 중을 떠다니는 그런 고체 물질들을 말을 하는데,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우리 머리카락 굵기의 5분의 1 정도 크기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미세먼지라고 해요. 정말 작죠. 그리고 그 미세먼지의 또다시 5분의 1, 즉 우리 머리카락 굵기의 25분의 1이 되는 크기가 되면 우리는 그거를 초미세먼지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 공기 중에 있는 먼지는 너무너무 많은데 이 미세먼지가 왜 이렇게 문제냐라고 하는 걸 생각 한번 해봐야 되는데, 우리 몸은 공기 중에 있는 입자가 큰 먼지를 거를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우리 코라든가 아니면 입 안에 목까지 촉촉하죠. 그런 점막 조직에서 그런 것들을 다 걸을 수 있는데, 근데 이 초미세먼지하고 미세먼지는 바로 그것들을 통과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간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몸속에 쌓여진 그런 미세먼지들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병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우리 공기 중에 많이 머무는 것을 줄여주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은 정말 중요한데, 바로 이 테이블 야자가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기능이 탁월해요. 그럼 이 테이블 야자는 어떻게 미세먼지를 줄여줄 수 있냐 하면, 바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때 공기가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공기를 통해서 흡수한 미세먼지들을 자기 몸속에 가지고 있거나 또는 자기 뿌리 쪽으로, 그래서 물 쪽으로 이렇게 배출하면서 공기 중의 미세먼지를 계속해서 줄여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게 바로 테이블 야자가 할 일이에요. 자, 그럼 이 테이블 야자를 이제 화분에다가 한번 같이 심어 볼 건데, 재료가 필요해요. 현재 화분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 음료수 많이 사 먹고 나면 벌어지는 그런 컵인데, 자, 여러분이 가져간 우리가 준 키트 안에 아마 이 컵이 없을 거예요. 그쵸? 이거를 같이 보내주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주변에서 직접 버려지는 것들을 모아서 사용하길 바래서 저희가 같이 화분을 보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주변에 커피숍에 가서 버려지는 컵들을 달라고 해도 되고, 혹은 내가 사용한 컵들을 모아 두었다가 사용해도 되니까 이 컵은 여러분이 재사용할 수 있게 미리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주길 바래요. 자, 그리고 또 얘가 여기다 이렇게 심어서 물을 부어둘 거기 때문에 얘를 세워둘 수 있는, 안전하게 세워둘 수 있는 거치대가 필요한데요. 그 거치대를 만들 재료로 이런 키트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얘를 뜯어서 이 안에 구성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모두 다 들어있는지 같이 확인을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이렇게 들어있는 이 장식은 나중에 화분 이름이라든가 아니면은 화분 이름이라든가 또는 만든 날짜 이런 걸 적어서 붙여줄 용도로 쓸 거고요. 자, 여기는 사포는 좀 거친 면이라든가 좀 튀어나온 나무를 갈아주는 그런 역할로 쓸 거고, 자, 본 구성품은요. 자, 옆에 다리가 되어줄 나무판 2개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 그리고 거기에 상판이 되어줄 구멍이 뚫려 있는 나무 하나 이렇게 같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을 연결해 줄 때 사용할 목공풀이 있어요. 목공풀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것들을 같이 연결시켜 줄 못이 이렇게 약봉지 같은 봉지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못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못 박을 때 사용할 작은 망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경 화분에 들어갈 또 다른 이 뿌리를 고정시켜 주기 위해서 아마 저희가 이렇게 작은 자갈 돌들을 보내드렸어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수경 재배 화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은 모두 다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차례차례 만들어 볼게요. 제일 먼저 우리 받침대부터 만들고 시작을 할게요. 자, 받침대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화분 거치대를 같이 만들어 볼게요. 오늘 우리 화분 거치대를 만들 소재로 이렇게 나무를 쓰는 가장 큰 이유도 아까 우리 수업에서 했던 것처럼 목재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탄소 발자국이 적다 그랬죠. 그래서 탄소 중립 2050을 위한 목재 사용을 하는 그런 것도 우리 나무로 만든 그런 화분 거치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구성품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해보는 게 가조립을 해봐야 되는데요. 못을 받기 전에 자, 지금 이렇게 기둥과 이렇게 연결점을 같이 잡아서 구성품이 사이즈가 맞는지 정확하게 조립이 되는지 한번 이렇게 가조립 상태까지 한번 확인을 한 다음 이제 가조립이 됐다 라고 생각이 되면 이걸 다시 분해해서 이제 본격적인 조립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체결에 사용할 얘 둘을 결합하기 위해 사용할 도구가 바로 못인데 못은 표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그냥 두면은 움직임에 따라서 못이 자꾸 이렇게 나오다가 결국에 못이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오늘 보조 도구로 이렇게 목공풀을 사용할 거예요. 자, 목공풀은 너무 많이 사용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혹은 이게 보여지게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마르면 투명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냥 써주면 되는데 많이 쓰지 말고요. 여기 많이 쓰지 말고 요렇게 중간에 조금씩만 일자로 요렇게 짜주세요. 자, 그리고 그 위에다가 얘를 요렇게 눌러서 놓으면 아마 그 옆에 면으로 이렇게 목공풀이 새어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새어나온 건 마르기 전에 손이나 또는 젖은 행주 같은 걸로 이렇게 닦아내주면 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옆에 있는 목재에다도 이것들을 써볼게요. 그리고 남아 튀어나온 목공풀 다 닦아주고 나면 그리고 이제 남은 목공풀을 바로 뚜껑 닫아서 줘야지만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필요한 게 바로 망치하고 못이에요. 그리고 망치와 못을 조금 사용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못이 들어갈 자리를 미리 다 표시해 놨어요. 그래서 못 바꾼 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못을 쓸 때 내 손 때려서 다치지 않게 조심하는 거 잊지 말고 자, 이렇게 목구멍 속에 못을 박으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딱 꽂혀지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한 손으로는 못을 잡고 망치를 다른 손에 잡은 상태에서 못머리를 때려서 이렇게 못머리가 모두 들어갈 때까지 박아주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못구멍에 모두 못을 박아주면 됩니다.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하면서 작업하세요. 이렇게 4개를 다 박으면 이 상태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안전하게 조립이 다 되었으면 이제 거치대 조립은 끝난 거예요. 자, 이제 수고하시고 혹 여기에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봤을 때 손에 좀 거슬리게 손을 찌르는 나무 가시가 있다거나 혹은 거칠거칠한 면이 있다면 이렇게 사포를 이용해서 나무를 갈아주면 되는데 모두 다 할 필요는 없고 평평한 면은 하지 말고 이렇게 모서리 위주로 만졌을 때 다치지 않게 이렇게 사포질을 해서 얘를 나무를 다듬어 주면 되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모두 모서리 위주로 사포질을 해줘서 마무리를 하면 돼요. 수경 재배에 사용할 그 테이블 야자를 씻어 볼 건데 지금 여러분한테 보낸 건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흙 위에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흙을 모두 다 털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문지를 깔거나 혹은 지금 선생님처럼 흙을 담아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서 이렇게 흙을 조물조물 주물러줘요. 그러면 이렇게 흙이 부스러지면서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조심할 건 뿌리가 다치지 않게, 뿌리가 사라지지 않게 이렇게 흔들흔들 해주면서 살짝 흙을 털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털어진 흙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물에다가 씻어줄 건데요. 이때도 뿌리를 많이 잡고 문지르듯이 씻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 속에 담가서
흔들흔들 흔들어주면 이렇게 주변에 묻어있는 흙들이 떨어져 나가게 돼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수경 재배를 위해서 사용할 이제 화분을 모두 다 씻은 상태가 돼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되었나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되었으면 얘를 이제 화분에 고정해 볼게요. 이제 이 아까 씻어내는 것을 화분에 고정시켜 볼 텐데요. 자, 수경 재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그냥 이대로 화분에다가 뿌리를 담아서 물을 부어주는 그런 게 있고, 근데 이렇게 두면 이 뿌리가 자꾸 이렇게 조금씩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흙 대신에 이 뿌리를 고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자갈돌들을 넣어주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 이 뿌리를 좀 더 안정적으로 고정하기 위해서 자갈돌들을 넣어 볼게요. 근데 자갈돌을 쓰기 전에 한 번 더 해야 되는 작업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돌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돌가루를 물에 좀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구니 하나를 준비해서 돌가루를 붓고 이렇게 물에다가 살짝 씻어서, 이렇게 씻은 것들을 다시 여기다 한번 담아줄게요. 그리고 있는 작은 돌도 마찬가지로 바구니에 담아서 이렇게 물에 한번 씻어서 주변에 있는 돌가루들을 좀 털어내어주고 나서 이 돌가루들을 다시 담아서 사용을 할게요. 자, 이렇게 준비된 것들을 이렇게 치우고, 자,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이제 아까 준비했었던 재사용 플라스틱 화분이 필요해요. 이 화분에다가 자, 뿌리를 이렇게 넣어 볼게요. 자, 근데 뿌리를 넣기 전에 이렇게 놓으면 바닥까지 돌을 넣어주기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 우리 조금 더 굵은 돌 있잖아요. 굵은 돌을 바닥에 조금만 깔아줄게요. 조금만, 이 정도만 깔아줄게요. 조금만 깔고 그 위에 식물 뿌리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식물 뿌리가 이렇게 빡 찌그러질 때까지 집어넣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식물 뿌리가 편안하게 있을 만큼 이렇게 되고 나면 그 위쪽으로 우리가 준비한 작은 돌들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이 들어가게 주변들을 이렇게 살짝 톡톡톡 털어주면 자연스럽게 돌이 들어가요. 너무 많은 돌들을 우리가 준 것들을 다 넣으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뿌리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돌을 넣어주면 되고요. 그 위에 남아있는 돌, 굵은 돌 있잖아요. 이 굵은 돌을 조금씩 넣어서 이런 장식처럼 넣어줘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 나면, 그리고 이 자갈 돌들이 여기 식물 뿌리 줄기보다 더 높아지지는 않게 이렇게 이 높이를 맞춰서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우리 이제 수경 재배를 위한 준비는 다 마쳤고요. 딱 한 가지 작업만 하면 돼요. 뭐냐면 바로 여기다가 물을 넣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물을 어느 정도 넣어주는 게 중요하냐면 이 식물 줄기가 물에 잠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식물 줄기가 물에 잠기지 않을 만큼까지만 이렇게 물을 넣어주면, 자, 이제 우리가 이게 물에서 자랄 식물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고 나면 얘를 혼자 두면 불안해서 아까 우리 만들었던 거치대 있죠? 이 거치대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두면 앞으로 우리 책상 위에서 우리 집 곳곳에서 잘 자랄,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있는 그 미세먼지들을 잘 흡수해줄 그런 수경 재배 화분이 만들어졌고요. 자, 그리고 저기 안에 저희 이런 조개 같은 게 있을 텐데, 자, 혹시 화분을 좀 장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이 주변에다가 이렇게 조개들을 얹어서 주변을 장식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줬던 나무 화분 있잖아요. 나무 조각. 여기에다가는 여러분이 오늘 날짜를 적어도 되고, 또는 이 화분에다가 별명을 하나 지어서 화분 별명을 지어줘도 되고, 또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캐릭터를 그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캐릭터를 그리고 거기 밑에다가 오늘 날짜를 적어줘도 괜찮겠죠. 자, 이렇게 만든 것을 여러분들이 뭐 아까 우리 나눠드렸던 목공풀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붙이는 자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이렇게 붙여주면 이제 수경재배 화분이 완성이 됩니다. 얘가 죽지 않게 잘 살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수경재배 화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물을 바꿔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물을 바꿔주는데 계속 뭐 매일매일 바꿔줘야 되는 건 아니고요. 여름에 많이 더울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갈아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뭐 다 나머지 계절, 여름을 제외한 계절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갈아주어도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얘가 햇빛을 보다 보면 돌에 이끼가 낄 수 있거든요. 만약에 봤을 때 돌에 초록색 이끼가 끼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얘를 살짝 우리 처음 만들 때처럼 드러내서 돌만 따로 빼서 그 돌에 묻은 이끼를 깨끗하게 물로 씻은 다음에 다시 처음 만들 때처럼 담아주고 이렇게 화분에 담아줘서 길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 야자는 그늘에서도 잘 자라요. 잘 자라지만 딱 한 가지에 약해요. 뭐냐면 강한 햇빛을 쬐면 잎이 노랗게 변하면서 좀 힘들어하고 시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강한 햇볕만 쬐지 않으면 집 어느 곳에 두고 키워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게 잘 관리해 주길 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경재배 화분을 만들고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테이블 야자를 집 안에 기르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그것에 대한 소재로서 다른 게 아니라 나무, 그 다음에 버려질 수 있는 재활용 이런 플라스틱 컵들을 재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활동에서의 탄소 발자국을 제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탄소를 흡수하는 나무, 그다음에 죽어서도 몸 안에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목재를 이용해서 거치대를 만들고, 버려지면 쓰레기가 될 수 있는 이런 플라스틱 용기를 다시 재사용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아름다움, 예쁨을 주기도 하지만 또 미세먼지라든가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이런 식물들을 직접 길러보는 활동들이, 자, 우리 아까 말했던 탄소 중립 2050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런 실천 방법 중에 하나를 이렇게 같이 해봤어요. 앞으로 오늘 했던 것들은 한 번의 교육에 그치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또 같이 실천해 가야 할 중요한 일이니까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면서 내 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이라는 것, 이산화탄소와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지구와의 관계를 항상 생각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중요한 대안으로서 숲과 그 다음에 식물들이 사는 공간을 늘려가는 것이 안전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말고 항상 숲을 지키고 가꾸는 활동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